어디 갔다 왔어? 아이, 새끼들아. 아빠 약 먹어야 돼. 또 놀아. 사랑아. 아이고, 아이고. 아, 왜 또 난리야? 아유. 예쁘나? 옥순아. 똘망이? 똘망아. 오이고. 아빠가 깨웠어? 아빠가 고양이 밥 주러 갈 시간이 돼가지고. 아빠 효녀딸, 복순이. 너는 꼭 그 포즈야. 그 꼬마들이나 하는 포즈인데. 다 큰 거야. 아, 날씨 너무 좋다. 한놈도 없네. 이렇게 날씨 좋으면 이놈들 이제 임신하러 다니는데 새끼들 배로 다녔는데 딴 데서 새끼 나지 말고 이 안에서 새끼 나라. 케이지 안에서. 오늘은 노랑이는 안 보이고 얼룩이만 보이네요. 약이 없어. 통조림만 먹어.
사료가 없나? 노랑아. 간다. 맛있게 먹어라. 예쁘나? 거기가 참 편안하지? 동그랗고 엄마 뱃속 같고. 밥은 하니까 시원한 꿀물이나 한 잔. 아유, 밥하는데 땀이 이렇게 나니? 아이고, 발뒤꿈치 너무 아프다. 똘망이 또 어디 갔어? 예쁘나? 똘망이 어디 갔냐? 똘망아! 똘망아, 간식 먹자. 어이, 이 새끼 봐라. 똘망이 침대 밑에 있었어? 몰랐어. 이따 아빠 밥 먹을 때 돼지고기 건져줄게. 나오지 마. 아빠 화장실 갔다 올게. 나오지 마. 꼭 따라 나오지 말고. 아이고, 똘망이 예뻐라. 어째 이렇게 이쁠까? 니들이 아빠 생활비 반을 써도 괜찮아. 좋아, 아빠는. 등기의 배출이 시작됩니다. 주걱도 갖고 와야 되겠다. 똘망아? 또 아빠 발 위에다 올려놨네. 예쁘니? 자, 김치찌개, 멸치볶음에 밥 먹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똘망이는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사랑이 어디 갔어? 사랑이도 거기 있어? 자, 똘망이. 자, 예쁘니? 예쁘니? 사랑이 어디 있어? 사랑이. 하나. 좀 이따 또 나오면 줄게. 왜, 똘망아? 왜? 사랑아, 왜? 예쁘나? 왜? 저거, 뭘, 단추 묻었어. 왜? 뭐 줘? 뭐?
이따가. 조금 아까 금방 먹었잖아. 이따가 이제. 가서 사료 먹어, 사료. 왔어? 이거.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우리 예쁜이도 왔네? 또 자기만 만져달라고 한다. 이거 안 먹는 거잖아. 아저씨는 과일이나 야채랑 술안주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가끔가다 고기 생각날 땐 고기도 먹고. 고기는 뭐 이놈들이 다 뺏어 먹어서 야채랑 많이 먹는 편입니다. 아저씨가 오늘은 다치기 전에 내가 많이 했던 게 뭐 있나? 다치고 나서 이제 안 하고 못 하고 하는 게 뭐 있나? 아저씨는 고소공포증이 없어요. 지금은 많고요. 지금은 의자 위에만 올라가도 무섭습니다. 떨어지면 부러지니까. 옛날에는 베트남이나 동남아 같은 데 가선 야자 같은 걸 아저씨가 직접 올라가서 다 따고 그랬거든요. 그게 재밌고. 지금은 못합니다. 그리고 아저씨가 동남아를 주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많이 탔습니다. 그 오토바이가 막 수백 대가 다니잖아요. 한 번도 사고 난 적도 없고 잘 탑니다. 그리고 뭐 일부러 기죽이려고 보통 동남아에서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옛날에는 88이라 그래가지고 배달용 오토바이가 많았었는데 점점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 배달용 오토바이로 앞바퀴 들고 막 앞으로 가거나 계단 내려오고 계단 타고 올라가고 하는 거를 그 동남아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못 오토바이도 이제 못합니다. 쓰러지고 나서도 왼팔과 왼다리를 못 쓰니까 하여간 쓰러지고 나서도 동남아는 아니고 베트남은 한 대여섯 번 갔다, 대여섯 번이 아닌데 뭐 11번인가 갔다 왔더라고요. 쓰러지고 나서도 그 이후로도. 근데 가서는 오토바이를 막 타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뒤에 타야 되잖아요. 뒤에 타는 것도 무서웠어요. 뒤에 타는 것도, 뒷자리에 타는 것도
의자 하나 놓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타야 했으니까 무서웠어요. 그때 아주 굉장히 절망했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요리를 아저씨가 좋아해서 베트남 가면은 짜장도 해줬고, 면은 베트남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면만 사다가 짜장을 만들어서 삶아서 짜장을 부어주고, 처음에는 아무도 안 먹었어요. 아무도 안 먹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주 예쁜 학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일로 오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서 맛만 보라고 그 맛을 강제로 한번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맛있다고 면에다 짜장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아, 부어줬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자기 엄마도 먹여보고 아버지도 먹여보고 순식간에 진짜 큰 통에다 한 통 했는데 다 나갔습니다. 아저씨가 외국 나가면은 꼭 가지고 가는 게 있는데 고추장이랑 고춧가루입니다. 된장은 안 가져갑니다. 된장은 진짜 안 먹어요. 고추장, 고춧가루 가져가는 이유는 아저씨가 먹을 걸 만들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가자마자 하는 게 이제 김치. 어느 나라를 가든 배추는 있습니다. 원래는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 사는 교포들이죠. 자신들이 먹고 싶으니까 여기서 배추씨를 가져가서 심고 모종해서 배추를 키우고 물을 키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있습니다. 이제 뭐 불고기, 떡볶이 이런 거는 뭐 아저씨가 갈 때마다 하는 거고, 김치는 100% 담습니다. 포기김치는 안 담고 겉절이나 얼갈이 뭐 이런 거를 담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친숙한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베트남만 아저씨가 한 2명 정도에게 김치 담는 법을 가르쳐 주고 왔죠. 가끔 생각이 나요. 연락도 오고. 베트남 친구들만 가끔 연락이 옵니다. 잘 있냐고. 그 아저씨는 가끔 오기 때문에 이놈들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전화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죠. 아저씨가 베트남에다가 좀 믿을 만한 베트남 친구들 이름으로 땅이나 집을 사놓은 게 좀 있었어요. 지금은 꽤 많이 팔아먹었는데, 남아있는 게 아직도 하나 있습니다.
아저씨가 이렇게 몸은 불편해도 엄청 무서워해요. 그 친구들은. 예의를 가르치고 좀 무섭게 대했거든요, 아저씨가. 그 나라 애들 가서. 그 동남아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뭐 수박을 먹는다 그러면 씨를 그냥 방바닥에다 푹푹 하고 뱉으니까 방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다 타일이 깔려 있어 가지고 신발 신고 들어가고 하니까 방이라는 개념이 없죠. 나중에 쓰면 되니까. 그리고 방에 쥐가 많이 들어오는데, 잠자는데 얘네들은 문턱을 안 만들어요. 문턱을 만들면 문을 닫으면 쥐가 들어올 구멍이 없을 텐데, 그게 시원하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아저씨가 집을 하나 줬는데 베트남에다 한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을 거예요. 한국 돈으로. 꽤 근사한 집을 줬습니다. 오래된 얘기죠. 한 15년 전 얘기, 아니 20년 전 얘기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집을 한 채 줬는데, 집 가운데다가 커다란 구멍을 파고 거기에다 이제 원기둥이 천장까지 올라가게 만든 다음에 계단이 그 원기둥을 타고 올라가게끔 만드는 집이었어요. 아래층은 무조건 밥만 먹게, 그 다음부터 2층 3층은 잠잘 수 있게. 그러니까 일꾼들을 한 15명을 썼는데, 자기 딴에는 베트남에서 난다긴다 하는 기술자들이야. 아저씨가 그냥 이렇게 하라 그래도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말을 안 들어. 왜 땅을 파요? 그냥 파! 그럼 이해가 안 된다고, 집 다 망가진다고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전부 다 손으로 해요. 돌을 깨내는 것도 망치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망치는 오한마라고 일본 애들이 쓰던 말 그대로 갖고 와서 쓰는데, 큰 망치로 막 두들겨 패고 하는데, 아니 집을 한 채 다 허물고 다시 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 그래서 한 번은 집을 지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기계를 정말 많이 사갔어요. 그래서 조사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베트남 말도 썩 잘하지도 못하는데 다 잡혀가지고, 뭐 이거 공사할 때 쓰는 기계다, 얼마냐, 얼마다, 왜 여기서 안 사고 한국에서 사왔냐, 여기 있는 건 다 중국산이다, 한 번 두 번 쓰면 다 고장난다. 그래서 한국 가서 한국산을 사왔다. 결국은 너무 시간이 걸려가지고 50불짜리 하나 꺼내서 주고 통관했죠. 그리고 그 기계를 가져가서 철근을 자를 때 걔네들은 이렇게 톱으로, 실톱으로 이렇게 자르거든요. 철근 하나 자르는데 1시간 걸려요. 뭐 우리나라는 그라인더 있으니까 그라인더로 윙 하면 그냥 1, 2초만 자르니까 그라인더랑 톱날을 많이 사갖고, 근데 사용을 안 해요. 그 친구들은 계속
요런 컵에다 물 담아가지고 자기 손이 뜨고 계속 둘이서 이렇게 양쪽에서 박슬듯이 하니까 계속 쓸다 보면 닳아가지고 뜨거워져요, 톱이. 그러면 물을 계속 부어고 자기 손가락도 이렇게 물에다 담가가면서 세상에 원시인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앞에서 윙 하고 켜가지고 윙 하고 자르는 걸 보여줬어요. 자존심 상해서 안 해. 그리고 벽을 무너뜨리는 것도 한마드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망치드릴이야. 배에다가 딱 갖다 대고 두두두두두 하면 그냥 무너지는데 안 쏴. 여하튼 간에 무거워서 못하겠다, 뭐해서 못하겠다 안 해. 그거를 하루 날 잡아가지고 아저씨가 베트남에선 돼지고기, 소고기보다 제일 비싼 게 오리고기, 닭고기입니다. 아저씨가 오리를 한 20마리를 잡아가지고 술도 한국에서 사온 소주병 몇 개 끊어놓고, 베트남에서는 소주가 양주입니다. 그래서 진열장에다 이렇게 놓고 손님들 오시면 한 잔씩 마시고 그래요. 바보들이죠. 김 나가서 어떻게 먹으려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통역 옆에다 놔두고 설득을 했어요. 이래야 발전하고, 만약에 내가 시키는 대로 이 기계를 쓰고 하면은 내가 니들한테 이 기계를 다 주고 가겠다. 내가 안 가져간다. 일 잘하는 놈한테는 내가 여기서 지금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를 하나 샀어요, 베트남에서. 이 오토바이를 내가 한국에 가져가겠니? 니들을 주고 가겠다. 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놈한테. 그리고 또 한 번 이벤트가 뭐였냐면은 설 때, 베트남 추석이 없어요. 베트남은 추석이 그냥 어린이날처럼 애들한테 옷 사주고 과자 사주고 하는 날이라 구정때였는데 얘네들이 15일씩 쉰다는 거야. 정말 많이 쉽니다, 얘네들은. 그럼 말이 안 돼. 3일만 쉬고 나와서 일해라. 그러면서 아저씨가 이렇게 편지 봉투에다가 돈을 이제 많이는 아니고 10만 동. 10만 동이면 우리나라 5,000원. 씩 넣고, 그 리더한테, 오야지죠? 리더한테만 50만 동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줬어요. 이게 뭐냐? 한국에선 명절이 되기 전날 이렇게 다 보너스라는 걸 준다. 다 준다. 회사든 노동자든. 가져가서 쓰고 대신 3일만 쉬고 나와라. 니들이 다 돈 버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쉬려고 그러냐. 그리고 그 3일 동안 그 일하는 사람들 집을 전부 다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가서 다 얻어먹고 왔죠, 이제. 걔네들도 대접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합니다. 뭐 음식 내놓고 술 내놓고. 근데 술을 안 먹는 게 좋아요, 독해서. 아저씨는 술 좋아하니까 다 먹었지만, 그 사람들도 이렇게 동남아 친구들도 이렇게 손님 오면 먹여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비슷해요, 한국이랑. 다 얻어먹고 댕겼는데 특별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외국인이, 그러니까 자기 나라보다 잘 사는 그런 나라의 외국인이 자기 집에 찾아오면은 더 성대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빚을 졌더라도.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내가 얻어먹었던 그 음식들이 다
과용해서 만든 음식이라는 걸 알고 나중에 그 가격을 다 돌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들 많이 해요. 얼마 전에 폭삭 소가수다에서 나오는 일들을 아저씨가 전부 다 해본 일들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생각이 잠겼었는데, 요즘은 내가 어느 나라를 갔다 왔지? 뉴욕도 갔다 오고 동남아는 싹 다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고, 거기에서 겪었던 처음 만났던 현지 사람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게 아저씨 병원에 있었던 일 올리면서 내가 외국 나갔을 때도 글을 썼을 텐데 그때 쓴 글들은 다 처음에 수첩에다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좀 색다른 거, 색다른 경험을 했다 외국 나가서 그러면 꼭 수첩에다 글을 써서 그걸 컴퓨터에다 꼭 옮겨놓고 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하여간 지금은 컴퓨터를 벌써 한 5번은 바꾼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다 있어요. 하드디스크가. 지금은 이제 봐야 되니까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데, 외국 나가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10명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랑 싸운 적도 있고요. 이유는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내가 아끼는 친구, 동생, 남자친구, 남자 동생, 아저씨 후배랑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자가 이 두 놈들 사이는 벌써 잠도 자고 뭐 친해질 만큼 친해져 가지고, 근데 아저씨가 봤을 때는 약간 사기? 이 여자는 아저씨 후배 돈을 보고 오는 거고, 결혼하고 돈 빼먹을 만큼 빼먹으면 사라질 거예요. 그 결혼을 반대하러 그 나라까지 들어갔다가 내가 반대한다는 걸 알고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인 거야.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반대를 하는데 갑자기 주먹에 휙 들어와서 한 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상황을 딱 봤더니 뭐 하여간 꽤 많아요, 사람이. 이 새끼들이 미쳤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한 놈이 가서 바깥으로 나가더니 문을 닫아가지고 대문을 잠궈버려요. 그리고 한 놈은 이렇게 기다란 나무가 있는데 거기다 못을 박아가지고 못 뾰족한 부분이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들고 있는 놈이 3놈 정도. 그래서 아저씨가 무슨 히어로도 아니고 뭐 10명이 넘는 놈들을 다 때려 눕힐 수는 없잖아요. 아저씨는 태권도 유단자였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시합에서만 그런 거고, 그런 게 현실에서 그렇게 뭐 영화처럼 될 일은 거의 없고, 그래서 제일 큰 놈만 찾아봤는데 좀 덩치 큰 놈이 2놈이 있어가지고 그 2놈, 저 2새끼만 뒤집어 퍼버리면 되겠는데. 근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확 아저씨한테 엎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아저씨를 잡는다고 잡은 건데, 근데 너무 가벼운 놈이 엎혀가지고 뭐 들러붙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저씨도 흥분했었고. 그래서 그 놈을 달고 그냥 덩치 큰 놈한테 가가지고 박치기 해서, 지들이 커봤자 4K 크기거든요. 그냥 동남아는. 근데 아저씨보다 조금 컸는지 박치기를 했는데 턱에다 박치기를 해가지고 그놈이 쓰러졌어요. 그냥 박치기 한 방에.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큰 놈한테 가가지고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막 이렇게 못이 박힌 몽둥이 들고 있던 놈들이 다 뒤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내 뒤에 매달렸던 놈은 벽에다가 그냥 콱 쳐가지고 그냥 아야야 하면서 떨어져 나갔고, 근데 바로 경찰이 왔습니다. 안 되겠다 싶으니까 경찰을 불렀어요. 그래서 경찰에 잡혀갔죠. 경찰에 잡혀가서 아저씨가 반은 알아들으니까 무단 침입, 싸운 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아저씨 죄명이 무단 침입. 지들이 문 열어줘서 들어가는데 무슨 무단 침입. 말이 안 통해서 한국 대사관에다 연락을 해달라, 아니면 내가 연락하겠다.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대사관에다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대사관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씁니다. 뒤집는 거 말든가 신경 전혀 안 쓰죠. 그 대사관을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대사관에서 부탁을 해놔야지 사고가 일어나면 안 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동남아 경찰들이 대사관이라는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자기들한테 무슨 커다란 불똥이 떨어질까봐 그냥 밥줄이 끊어지니까 일단은 사건이 마무리 돼가지고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 대 맞은 거 아팠어요. 너무 짜증나가지고 아파가지고.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아저씨가 첫 번째 박치기 한 그 친구는 여기 아랫니 앞니빨 3개가 부러졌답니다. 날라갔대요. 그리고 나이가 그때 당시 아저씨는 30대, 그 사람은 50대였다고 그럽니다. 가서 치료비라도 좀 주고 싶었는데 그때는 아저씨가 돈을 잘 벌 때라
아저씨 오는 거를 무서워한다 그래가지고 안 갔습니다. 또 아저씨가 칼 맞을 수도 있으니까. 베트남 애들은 칼을 많이 들어가지고 남자가 바람 피면 여자끼리 싸울 때 칼 들고 싸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그것도 동영상 찍어놓은 거 있는데 다 어디에 있을 겁니다. 아저씨가 태국 가서 겪었던 일, 인도네시아 가서 겪었던 일, 홍콩 가서 겪었던 일, 재미난 일 많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잠드는 것 같아요. 아가씨에 대한 얘기도 많습니다. 일단 아저씨가 동남아 쪽을 가면은 돈 많은, 돈 잘 쓰는 한국 놈이 들어왔다. 한국 놈이 왔다. 돈 좀 뜯어내자. 일단 이런 쪽 방향이 많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동남아 다니면서. 그 나라 여자들 데려다가 호텔에 두세 명씩 데려다가 잠자다가 파티 열고 그러다가 잡혀간 놈들 한번 있고 많이 있는데, 같은 취급을 받는 거죠. 이제 아저씨도 그 돈을 뜯어내려고 아가씨들을 일부러 아저씨한테 보내고 그래요. 근데 사실 아저씨는 그때 당시 좀 유명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절대 엮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멀리 했거든요. 그때 당시 회원이 25,000명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였는데, 회원이. 지금은 유튜브 하면서 22,000명? 비슷해요, 숫자가. 근데 지금 20, 30대 여성들은, 20, 40대 여성들은 좀 튀어 있고, 20년 전 20대 여성들은 이렇게 딱 트여 있질 않아가지고 주관적인 것보다 놈의 말에 많이 이렇게 포용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복순아, 그렇게 자? 숨 쉬어야지. 그 아저씨가 살아온 세대가 좀 막 갑자기 발전됐던 세대, 그리고 암울했던 세대, 그리고 평탄했던 세대, 뭐 이런 거를 많이 겪어가지고, 그때 당시 아저씨는 외국을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겪은 일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나가서도. 근데 아저씨가 성격이 뻔뻔할 만큼 태어나서 뭐 이렇게 크게 엮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 강아지들이랑 친했고 그 나라 고양이들이랑 친했고 했습니다. 사진 찍고 고양이랑 강아지 있으면 사진 찍고 만져주고 아저씨는 말 못하는 고양이랑 강아지가 좋아요. 지금은 이제 여기 복순이라 새 아이가 있지만 똘망이, 예쁜이, 사랑이 이놈들이 아저씨 죽을 때까지 같이 살 것 같아요. 그러겠죠? 이제 3살, 4살이니까 아저씨는 이제 62살이고 평생을 같이 하겠죠. 이놈들이 아저씨보다 조금 더 오래 살겠죠. 하여간 요즘은 맨날 과거 생각을 하면서 잠들고 과거 생각하면서 술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